나라 지키기 위한 돈이 국정원장 부인 호화 관저 짓는 데 들어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당장 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부인이요. 남편이 구속이 되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갔다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읍소를 위해서 간 걸까요? 아니면 항의라는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간 걸까요? 항의죠. 네. 읍소와 항의가 어찌 보면 좀 결합돼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 어찌 보면 그 원세훈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원세훈 전 원장 부인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이명박 대통령 잘못이려고 시킨 대로 다 했던 것이고 행동대장 역할을 한 건데 네. 왜 우리 남편만 구속돼야 됩니까? 좀 살려주세요. 당신만 살 겁니까? 뭐 이런 것들을 뭐랄까 좀 포괄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네. 그런 어떤 측면이 있었다면 또 한편으로는 아직도 원세훈 국정원장의 부인처럼 행동한다. 네. 그것이 과연 지난 그 원세훈 원장 재직 시절에 10억 원 이른바 국가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네. 국가 예산을 유용해서 어찌 보면 국고를 횡령해서 어떤 호화, 뭐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네. 뭐 이럴 때 관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사 이외에 별도의 사적 공간을 만든다든지 뭔가 공직자의 부인으로서 어떤 뭐 국민들의 어떤 공감을 절대 살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행위를 그동안 해왔던 것이겠죠. 네. 원세훈 전 원장 부인이 사실상 국정원 내의 파워 실세처럼 혹은 갑질 의혹도 나왔던 분이긴 했거든요.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간 것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분 상당히 좀 강한 분 같아요. 법정에서도 왜 원장만 죄가 있느냐, 검사 말만 들었다라고 항의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워딩도 좀 사실 문제가 있어요. 원장만 죄가 있느냐, 이 말은 원장은 죄가 있다는 소리라서 네. 그래서 적절했는지 여부는 좀 뒤로 하고서라도 원세훈 전 원장과의 교감하에 찾아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분이 찾아간 것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읍소의 의미도 있지만 뭐 항의 내지 다소 협박의 의미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적절치 않는 걸 보면 그동안 쭉 같이 해온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원장의 관계를 비춰보면 찾아가서 이렇게 한 것은 원세훈 전 원장과의 교감하에 가지는 않았던 것이고 네. 그 갑질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 이 부분은 계속 문제가 돼 왔지만 이번 것은 또 군 그 공감병 갑질하고 또 유사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그 사회 시스템이 네. 부인분들, 공직자의 부인분들에 대한 관여 부분을 제도적으로 좀 막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워낙 그동안 냉장고의 자물쇠, 이 본인은 부인하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 혈세 아니겠어요? 다 초호화 펜트하우스라면 음지에서 양지를 구현하는 게 국정원인 줄 알았더니 음지에서 이렇게 초호화 인테리어 하고 있을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특수활동비들이 결국은 그 정말 안보 문제, 네. 본인 그 대북 안보 이런 문제에 쓰였으면 좋겠는데 정권의 안보를 위해서 쓰인 거지 않습니까? 본인들의 안보를 위해서 쓰였고 그리고 지금 아마 지금 원세훈 원장 부인은 되게 화가 나 있을 수 있는 게 최근에 이제 공개된 문건에서 보면 검찰과 국정원 사이에서 댓글 사건을 원세훈 원장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내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딜이 있었다라는 빅딜이 있었다라는 문건이 또 공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이제 그 원세훈 국정원이나 사이버 사령부가 했던 댓글 공작을 통해서 네. 결국은 대대적인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정말로 당선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댓글로 인한 구테타가 만들어진 거고 그 당시에 국정원 댓글 사건을 정권은 아마 굉장히 어떤 위협적으로 봤을 겁니다. 그게 네. 계속해서 쪼여오니까 윤석열 검사도 자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 당시에 원세훈 원장의 일탈 행위로 끝내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최근에 뉴스를 보는 원세훈 원장 부인은 굉장히 네. 지금 뭐 더 경악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남편을 대신해서 계속 여론전에 나서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 국민들이 볼 때는요. 네. 이런 부창부수가 따로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원세훈 전 원장은 퇴임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200만 달러. 거의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1억, 22억 아닙니까? 이걸 미국의 스탠퍼드대 연구소에 미리 보내놓고 퇴임 후에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쓰려고 했다.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됐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네. 주거 마련을 위해서 또 추가로 뭐 밀반출할 의혹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원세훈 전 원장의 부인은 이를테면 사적인 공간, 이른바 10억을 들인 호화 펜트하우스 이 관저가 아닌 네. 별도의 공간을 만드는데 이걸 원세훈 원장이 만들어준 게 아니라 부인이 요구해서 이것을 만들었다는 지금 의혹까지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지금 상황으로 가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부창부수도 정말
저런 국민을 전혀 모르는 저런 부창부에 대해서는 아마 비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업체까지 만약에 보도대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시를 했다면 부인의 기획, 남편의 연출, 총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심각한 여파가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한쪽에서는 축사를 하고 한쪽에서는 몸싸움을 벌이고 추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게 신현희 강남구청장 그리고 전현희 의원이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장면으로 모시겠습니다. 민경철 금리소장이 해주시겠습니다. 원래는 한류 체험관을 운영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주민대 여러분께서 한류 체험관보다는 어디 부지런히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바꿨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7월 8일에 국정감사에서 여기에 관해서 어린이 도서관으로 바꿔줄 것을 국토부와 LH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와 우리 LH 쪽에 우리 주민들을 위한 많은 지금 어린이 도서관 개관이어서 좀 짧게 끝내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편의시설을 뭐 하는 거냐고 이게 행사가 지금 추운데 말이야. 왜 그래? 뭐 하는 거냐고 지금 국토부 쪽에 요청하고 LH 쪽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오늘 감사하고 이 도서관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함께하는 그런 바로 끊으라고 그랬어요? 좋은 공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무슨 끊으라고 그래요? 축하드리고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 정말 이거는 생활이 즐거워서 좋죠. 그리고 어린이 여러분 좋아요. 우리 강남구청장을 비롯한 강남구청 공무원 여러분에게 박수 보내주세요. 예, 부서가는 많을 수 좋죠. 축하드리고요. 우리 어린이들이 여기서 공부를 해서 모두 마치도록 이걸 누가 했냐고 누가 했어? 아니 LH하고 이거 누가 했어? 이제 따로 돌아간 이 사람이 그냥 이러면 가만히 이거 누가 했냐고? 아이들도 계시는데, 아니, 적당히 아이들도 계시는데 이게. 강남의 어린이 도서관 개관식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추운데 왜 연설을 길게 하냐 막아서고 한쪽에서는 또 왜 의원 연설을 막냐고 충돌하면서요. 마치 선거 유세장처럼 볼썽사나운 모습이 벌어졌는데요. 저 말씀이 눈에 또 귀에 들어오네요. 우리 어린이들 공부 열심히 하고 이걸 보고 뭘 배우라고 하는 건지요. 예, 저게 이제 어린이 도서관 개관식인데 그동안 네. 뭐 수년 동안 방치돼 있던 한옥마을을 어떻게 보면 이제 개관식으로 어떻게 보면 전환해서 네. 오픈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실상 저 현장에는 어린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래요.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근데 이걸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벌써 선거판이 시작된 거예요. 네. 지역 단위에서는 지방선거가 6개월 이상 좀 남았는데 이미 지방선거를 앞둔 신경전이 본격화된다는 얘기고 통상적으로요. 단체장과 국회의원들 사이에는 네. 저런 갑을 관계가 있습니다. 아, 네. 지방선거가 되면 지방선거 단체장이 갑이 되고 아. 또 국회의원 선거가 되면 또 뭐 을이 되고 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갑을 관계가 있고 또 공적 다투기 이를테면 이 밥그릇 싸움이죠. 네. 이건 내 공이야 라고 어떤 주장하다 보면 항상 충돌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러나 보통 같은 당내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융화가 되고 그러는데 또 마침 이게 자유한국당 소속의 구청장, 네. 또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이런 관계에서 비롯된 파생된 문제이고요. 국민들이 볼 때는 볼썽사나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강남에서 행사가 겹치니까 앙숙처럼 이 긴장이 오갈 수밖에 없는 사이인데요. 이 보수 세력 텃밭에 전현희 의원, 이 진보 계열로 들어선 분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저런 축사 같은 거는요. 이게 좀 길게 하는 게 좋습니까? 이게 1초라도 더 하시려 그러시죠? 이게 야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짧게 네. 하는 게 좀 좋은 건 맞고요. 네. 근데 다만 아니, 이제 송영무 국방장관도 말 짧게 하라고 했었는데. 저렇게 이제 밖에서 이게 얘기하는 도중에 사회자가 저렇게 끊는 건 되게 저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되게 특이한 경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분 다 이제 신현희, 전현희, 희자, 이게 희자매신데 네, 네. 국회의원과 구청장으로 훨씬 더 좀 이렇게 잘 지내면 좋을 텐데 좀 좋은 자리에서 굉장히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네. 약간 좀 구상유치한 일이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유식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정말 이렇게 좀 또 안철수 안타깝습니다. 대표를 또 이렇게 은근하게 몰고 들어가시면 안 되는데요. 어쨌든
저 장면은요, 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층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보수와 진보가 아니더라도 구청장과 국회의원 간의 단적인 지금의 기상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말이죠. 지금 신현희 구청장은 워낙 이 보수 중에서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공박할 수 있는 상당히 강단 있는 분이었었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재선하신 분인데 강한 말씀도 하시고 네. 뚜렷한 소신을 갖고 행동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은 사실 저렇게 보수와 진보 간의 어떤 뭐 부딪힘 이렇게 보기보다는 네. 혹시 아시겠지만 지역에 내려가면 네. 그 행사에 그 많은 정치인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마이크 싸움이 심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저 이전에 아마 마이크 갖고 두 분이 좀 부딪혔을 경우도 있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심지어는 각 당의 이제 당협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분들이 구청장이나 시장분께 공평하게 해달라 이렇게 항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배경이 어떤 건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네. 보수와 진보가 부딪혔다 이렇게 해석하기엔 좀 섣부르다고 생각이 그 듭니다. 부대변인 그럼 저런 현장 많이 보셨으니까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게 지금 음모설까지 나왔거든요. 이게 구청장하고 누군가가 귓속말을 하고 그 이후에 사회자에게 다가가서 뭔가 또 전달을 하고 그 사회자는 추운데 빨리 끊어달라 막아서고 하니까 이게 아수라장이 됐단 예를 말이죠. 들면요, 그 구청장에게 가서 귓속말을, 귀옛말을 하신 분이 네. 사실은 방청석이나 뭐 앉아 계신 분한테 들었을 수도 있어요. 들은 말을 전달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그럼 해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는 사실은 네. 쉽지 않은 거죠. 통상적으로는요, 구청장이나 그 단체장에 어떤 지시 없이는 네. 사실은 뭐 축사를 끊거나 그건 그런 관행은 별로 없습니다. 사회자가. 네. 가능하면 짧게 해주는 것이 되게 축사는 좋습니다만 네. 저걸로 이렇게 볼썽사는 연출이 된 것은 좀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서로가 서로의 공이라고 하고 그러는 거는 그러니까 기대하기 힘든가요? 저기 보면 이제 구립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강남 구가 우리가 주인이다라는 아니면 신현희 구청장이 그날 순서도 먼저 했던 걸 보면 네. 강남 구청장이 먼저 이제 예우를 해준 거죠. 그래서 강남구에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본인들의 행사라고 생각했을 거고 그 자리에 이제 전현희 의원이 와서 이제 한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네. 근데 또 전현희 의원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정말로 그 한옥마을 정말 방치되고 있던 한옥마을에 도서관을 짓게 한 결정을 본인의 열심히 서울시장 만나서 풀고 정부 관계자 만나서 풀고 본인이 했다라고 생각할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서로 조금 같은 것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얌전하게 끝날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3선을 도전하게 되는 여성구청장인데다가 이 상대의 텃밭에 깃발을 꽂은 돌진하는 여성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평상시대로 점잖게 넘어가길래 만무하죠. 그렇습니다. 특히나 네. 또 신현희 구청장 같은 분은 어떻게 보면 보수 진영의 어떻게 보면 유일한 어떤 살아남은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냥 호락호락 네. 국회의원하고 이렇게 고개 숙이고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강남구 그 구의원분들 분포를 보면 아마 자영업자이 좀 많을 텐데. 많죠? 예. 네, 맞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도서관이 개관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조례도 생겨야 되고 그다음에 또 추경 예산이 편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네. 사실 구에서 한 것이냐 아니면 국회의원분이 도움을 준 것이냐 둘 다인데 네. 이제 너무 전현희 의원께서 그동안의 경과 과정을 장황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그걸 누군가 또 지적을 했겠죠. 그래서 네. 벌어진 해프닝 같습니다. 네. 수차례 강성 보수 활동으로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던 신현희 구청장, 못지않은 전현희 의원까지 대충돌 사건 짚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공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이제 그 원세훈 국정원이나 사이버 사령부가 했던 댓글 공작을 통해서 네. 결국은 대대적인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정말로 당선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댓글로 인한 구테타가 만들어진 거고 그 당시에 국정원 댓글 사건을 정권은 아마 굉장히 어떤 위협적으로 봤을 겁니다. 그게 네. 계속해서 쪼여오니까 윤석열 검사도 자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 당시에 원세훈 원장의 일탈행위로 끝내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최근의 뉴스를 보는 원세훈 원장 부인은 굉장히 네. 지금 뭐 더 경악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남편을 대신해서 계속 여론전에 나서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제가 볼 때 국민들이 볼 때는요. 네. 이런 부창부수가 따로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원세훈 전 원장은 퇴임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200만 거의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1억 22억 아닙니까?
이걸 미국의 스탠퍼드대 연구소에 미리 보내놓고 퇴임 후에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쓰려고 했다.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됐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네. 주거 마련을 위해서 또 추가로 뭐 밀반출할 의혹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원세훈 전 원장의 부인은 이를테면 사적인 공간, 이른바 10억을 들인 호화 펜트하우스 이 관저가 아닌 네. 별도의 공간을 만드는데 이걸 원세훈 원장이 만들어준 게 아니라 부인이 요구해서 이것을 만들었다는 지금 의혹까지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지금 상황으로 가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부창부수도 정말 저런 국민을 전혀 모르는 저런 부창부수에 대해서는 아마 비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업체까지 만약에 보도대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시를 했다면 부인의 기획, 남편의 연출, 총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심각한 여파가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한쪽에서는 축사를 하고 한쪽에서는 몸싸움을 벌이고 추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게 신현희 강남구청장 그리고 전현희 의원이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장면으로 모시겠습니다. 민경철 하고 관사 이외에 별도의 사적 공간을 만든다든지 뭔가 공직자의 부인으로서 어떤 뭐 국민들의 어떤 공감을 절대 살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행위를 그동안 해왔던 것이겠죠. 네. 원세훈 전 원장 부인이 사실상 국정원 내의 파워 실세처럼 혹은 갑질 의혹도 나왔던 분이긴 했거든요.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간 것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분 상당히 좀 강한 분 같아요. 법정에서도 왜 원장만 죄가 있느냐, 검사 말만 들었다라고 항의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워딩도 좀 사실 문제가 있어요. 원장만 죄가 있느냐, 이 말은 원장은 죄가 있다는 소리라서 네. 그래서 적절했는지 여부는 좀 뒤로 하고서라도 원세훈 전 원장과의 교감하에 찾아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지금 이분이 찾아간 것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읍소의 의미도 있지만 뭐 항의 내지 다소 협박의 의미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적절치 않는 걸 보면 그동안 같이 해온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원장의 관계를 비춰보면 찾아가서 이렇게 한 것은 원세훈 전 원장과의 교감하에 가지는 않았던 것이고 네. 그 갑질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 이 부분은 나라 지키기 위한 돈이 국정원장 부인 호화 관저 짓는 데 들어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당장 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부인이요. 남편이 구속이 되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갔다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읍소를 위해서 간 걸까요? 아니면 항의라는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간 걸까요? 항의죠. 네. 읍소와 항의가 어찌 보면 좀 결합돼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 어찌 보면 그 원세훈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원세훈 전 원장 부인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이명박 대통령 잘못이려고 시킨 대로 다 했던 것이고 행동대장 역할을 한 건데 네. 왜 우리 남편만 구속돼야 됩니까? 좀 살려주세요. 당신만 살 겁니까? 뭐 이런 것들을 뭐랄까 좀 포괄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네. 그런 어떤 측면이 있었다면 또 한편으로는 아직도 원세훈 국정원장의 부인처럼 행동한다. 네. 그것이 과연 지난 그 원세훈 원장 재직 시절에 10억 원 이른바 국가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네. 국가 예산을 유용해서 어찌 보면 국고를 횡령해서 어떤 호화, 뭐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네. 뭐 이때 관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가 돼 왔지만 이번 것은 또 군 그 공감병 갑질하고 또 유사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그 사회 시스템이 네. 부인분들, 공직자의 네. 부인분들에 대한 관여 부분을 제도적으로 좀 막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워낙 그동안 냉장고의 자물쇠, 이 본인은 부인하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 혈세 아니겠어요? 다 초호화 펜트하우스라면 음지에서 양지를 구현하는 게 국정원인 줄 알았더니 음지에서 이렇게 초호화 인테리어 하고 있을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특수활동비들이 결국은 그 정말 안보 문제, 네. 본인 그 대북 안보 이런 문제에 쓰였으면 좋겠는데 정권의 안보를 위해서 쓰인 거지 않습니까? 본인들의 안보를 위해서 쓰였고 그리고 지금 아마 지금 원세훈 원장 부인은 되게 화가 나 있을 수 있는 게 최근에 이제 공개된 문건에서 보면 검찰과 국정원 사이에서 댓글 사건을 원세훈 원장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내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딜이 있었다라는 빅딜이 있었다라는 문건이 또